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직후에 있었던 이제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어서 개헌선을 연립 여당까지 합치면 개헌선을 이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나서 우리나라에 떠들고 싶어하는 언론과 인사들이 일본의 우경화를 비판한다, 군사 대국화를 비판한다, 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자민당 압승 구도에 이제 어떤 일본 정치의 후진성까지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어느 유튜버는 정말 좀 말도 안 되게 무슨 일본의 3대 지금 권력축 덴노와 그다음에 군보와 정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에서 다시 자민당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체계를 구축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일본보다 나은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어느 편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제1 이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현 입헌 민주당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전에 일본 민주당의 이제 후신인데요. 이 일본 민주당이 이제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2009년 총선에서 좀 까마득한 옛날 얘기긴 하네요. 2009년 총선에서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이제 얻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가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하토야마가 이끄는 민주당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 외부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것을 이제 기화로 해서 이제 좀 진보적 정당과 연대를 하였고, 특히 이제 오키나와 현 주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이제 지지를 받았던 것이 이제 총선 승리한 발판이 되었었는데, 근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군이 물론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의 승전이라는 결과로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로부터도 100년 전인, 그러니까 페리 제독이 일본을 이제 강제로 개항하던 1854년경에 벌써 미국의 어떤 군부나 미국 정계 내에서 미국이 이러저러한 세계적인 전략에 따라서 오키나와를 점령해야 된다, 오키나와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당시 1850년대에 벌써 나왔고, 그것이 이제 100년쯤이 지난 어떤 전쟁 승전의 결과물로 좀 미군이 이제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그냥 원래 자기들이 어떤 지정학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노렸던 곳이 오키나와였고, 또 오키나와에서 사실상 미군이 약 10만 명에 가까운 전사상자가 발생해서 엄청난 이제 피해를 입고 이제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지대, 오키나와야말로 이제 그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섬으로서 이게 미국의 강력한 해 공군력이 확보되어 있으면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군사기지인데, 이것을 미국과 미군이 대체 작업 없이 이걸 포기한다? 처음부터 말이 될 일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하토야마의 이제 오키나와 미국기지 이전은 실현될 수가 원래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이제 오키나와 현 주민 등의 이런 분들의 배신감만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친중파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 일변도의 어떤 외교 전략에서 탈피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친중 노선을 제기했는데, 여기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는데, 결과적으로 일본의 이제 고질적인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는 소비세를 이제 인상을 제기를 하고, 또 기업의 어떤 활동들을 좀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냐 하는 이제 불안감 등에서 자산 심장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이자율이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하는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당 자체가 근데 복잡한 내부 구성으로 이제 하토야마와 그 뒤를 이었던 간 나오토 같은 사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인 반면에, 민주당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일본의 정치 구단이 할 수 있는 오자와 이치오 같은 사람은 원래 굉장히 그 보통 국가화 등등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우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결국 이제 이 하토야마와 칸 나오토가 이런 민주당 내부의 내분, 그다음에 실정 등으로 이제 조기에 사퇴함에 따라서 노다 모리히코가 민주당 정부의 세 번째 이제 총리 대신으로 이제 임명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당시에 벌써 아베가 이제 총리를 하기 이전에도 한국과의 관계가 이제 악화되었고, 이런 즈음에
그래서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이명박이 친일 정권이라는 그런 오명을 벗고자 하는 좀 과도한 액션으로 이제 이문열 선생 등과 함께 이제 독도를 이제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이제 방문하게 되는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독도에 관한 조용한 외교를 이제 포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일본에서 아주 격렬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2011년에 정말 끔찍한 동일본 일본 대진지 참사가 이제 벌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 일본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이런 국가적인 비상 사태에서 아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이제 일본 국민의 어떤 분노와 실망은 그게 달했고 결국 이것이 이제 민주당 정권의 어떤 생존에 이제 종지부를 찍었고요. 그래서 2012년 총선에서 반대로 2009년 총선에서는 이제 일본 민주당이 이제 어마어마한 압승을 거두었는데 그 다음 총선에서는 반대로 자민당이 이제 압승을 거둠에 따라서 아베가 두 번째로 총리 대신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사실상 민주당 정권이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계속 이제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지만 일본의 다수 국민들은 아주 민주당 집권 시절을 이제 악몽으로 좀 치부하고 있고 결국 현재 그래서 민주당의 후신인 입헌민주당은 아주 힘없는 그냥 명목상 제1야당으로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후 이루어진 모든 선거에서 일본 국민들은 철저하게 이제 현재 입헌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면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도 민주당 정권 시절에 그냥 민주당 정권 4년 동안에 일본 국민들이 그나마 힘든데 우왕좌왕하고 너무 심각한 혼란을 겪다 보니까 민주당이라 그러면 치를 떠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민주당의 어떤 대한 정당으로서의 성장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이제 현재 세계적인 이제 경제 불황 사태에서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좀 엔저 정책을 끌고 가면서 일본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플레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자민당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일본 서민과 국민들의 어떤 고통을 외면한다면 끝없는 실정으로 민주당에서 자민당 정권을 교체되었듯이 다시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겠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민주당 집권 4년 동안에 겪었던 어마어마한 혼란으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은 입헌민주당을 대안세우기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겠다, 법인세 등의 세율을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내세우는 정책 모두가 정말 이명박 2기 정권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성급한 공약 발표와 이행, 오늘 진짜 엄청난 혼란이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와 함께 민정수석실을 이제 폐지하는 걸 내세웠는데 결국 이제 민정수석실이 폐쇄되다 보니까 이제 법무부에는 인사검증 기능이, 이제 행안부에는 경찰국 이제 신설 논란 등이 이제 벌어지게 된 이유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들이 인사검증과 이제 경찰을 통제하는 이 기능들이 사실 다 모두 예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방안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놓지 않고 이제 덜커놓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다 보니까 인사 문제도 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행안부에 또 경찰국을, 당연히 경찰 그 큰 조직인 경찰 이제 그대로 현실적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무언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인 겁니다. 반면 그러니까 참 이게 윤석열 정부나 이렇게 볼 때마다 민주당의 실정과 악정에 대한 평가도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집값 폭등이 문제가 된 건,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에 대한 실패, 이런 거 검토 없이 경제 불황 및 이제 물가 폭등의 이제 국면이 도래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정치적인 규명은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화물연대 최저임금에서 이제 무조건적인 양보, 사실상 항복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대우조선 사태의 종식도 어떻게 보면 이면으로 뭔가 이제 이런 손해에 관한 합의가 어떤 정부에서 적용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항복한 것이 아니냐는 좀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국민들도 지난 민주당 집권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긴 하였던 것인지, 이런 객관적인 판단, 특히 고학력, 고소득의 국민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윤석열이 싫으니까, 그냥 보수가 싫으니까, 이재명이 좋으니까,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니까, 이런 등등의 무조건 지지와 반대만이
지금 대한민국에 난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뭐 7% 이상의 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뭐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모렴치의 극치라고 보입니다. 뭐 권성동은 뭐 구급 공무원의 급여가 뭐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이따위의 헛소리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현재 받고 있는 대우는 대한민국의 서민층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안정되고 그 규모가 큽니다. 이런 혜택들을 많이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집단 행동을 한다. 그다음에 뭐 인사 문제에 관해서 자기들이 조직만이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뭐 경찰서 벽에다가 프랜카드를 붙이고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영혼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한 양 나라의 지금 측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저는 일본 국민이 한국 국민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은 실정을 거듭한 민주당 정권을 현재까지 일본 입헌민주당 계열 정당이 정권을 이룬 지 약 10년이 되었지만 이를 잊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 국민은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 어떠한 실정을 했는지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평가도 하지 않고 무조건 지지, 무조건 반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치에 있어서만큼은 국가 정책의 어떤 발전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정말 정치 구조로 봤을 때는 모두 한심하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러한 점, 그래도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실정과 악정을 반복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지금 심판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 국민은 그것도 아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나라를 망쳐도 저 정부가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이에 대한 심판이라고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일본 국민들이 그래도 한국 국민분들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심판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래서 뭐 지리멸멸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일본의 야당들이 계속적으로 이합집산도 하고 뭐 그것이 뭐 본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없냐는 뭐 둘째 치고서라도 변화하려고 나름 노력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래도 뭐 군소정당들 사이에서라던가 입헌민주당 내부에서도 계속 이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 어떤 또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들고 2009년 민주당의 집권에서도 그런 이제 그 군소 정당을 포함한 야당들의 어떤 이합집산 변화의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2009년 총선 승리로 드러났던 것이거든요. 반면에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무조건 지지, 무조건 반대라고 이런 갇혀진 정치 지형 속에서는 어느 당도 변화할 생각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20년 넘게 쳐다보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의 정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정의당조차도 이제는 뭐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을 쌓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과연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의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그래도 기본권을 수호하는데 앞장설 만한 정당이 어느 나라에 나올 것이냐라고 저한테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그래도 일본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지지와 반대는 결코 대한민국 정치, 국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돌아보지 마 특히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